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 이들은 3년 전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을 투자해 부부가 남은 여생을 살 집과 결혼할 자녀 앞으로 집 한 채, 총 2채의 집을 계약했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딸이 이제 30살 되나서 그래서 이제 광주 여기서 직장을 다녔거든요. 같은 아파트 살자. 저도 좀 있으면 시집 가고 그러면 한 기간 한 5년에서 6, 7년 걸리니까 그러면 그때 같이 살면 얼마나 같은 동네에서 살면 좋잖아, 아파트에서. 매년 치솟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서 멀어지고 있던 와중에 부부의 눈에 띈 건 소촌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청약과는 달리 지역민이 조합을 구성해 분담금으로 땅을 매입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구조인데요.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토지 금융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이 가능해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 제도인 셈이죠. 2021년 4월 소촌 지역주택조합도 조합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소촌동에서 처음 선보이는 대규모 1군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고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 다양한 면적 등 홍보 영상만 보면 계약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소형 평수의 경우 계약금 500만 원만 넣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 분양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당시 계약한 인원은 총 540명, 그 규모는 188억 원에 달합니다. 저희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좋더라고요. 네. 평수도 넓고 하니까 깨끗하고 새 아파트니까. 그러나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원으로서 내디딘 첫 발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가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190억 원에 달하는 가입비를 가로채고 달아났습니다. 이 모든 게 추진위원장인 이 씨가 허위 과장 광고로 벌인 사기 행각이라는 것. 피해자인 A 씨는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조합원 그 아파트는 이제 예전에는 뭐 사기가 있네 어쩌나 한데 강주 쪽은 조합원 아파트가 조금 성공률이 95%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고 있었고 또 가서 또 안내하시는 분이 뭐 토지 뭐 매입이 뭐 80% 됐네 어쩌네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 믿고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분양 대행사에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을 묻자 대행사 직원은 굴지의 건설사 이름을 앞세우며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자금은 신탁사가 관리, 토지는 이미 70에서 80%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1년 3개월 후인 2027년 7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은 첫 임시총회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토지 사용 권원이 24%에 불과하다는 것. 설마 거기서 거짓말을 칠 줄 몰랐던 거죠. 분양대행사에서 70%, 80%, 어떤 사람은 65%, 어떤 사람은 85%막 이렇게. 그냥 그게 진짜인지 안 거죠. 설마 나한테 거짓말했을까 생각 안 한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 역시 분양 대행사에서 80%의 토지가 확보됐다는 말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고 말합니다. 뒤늦게 사건의 내막을 추적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은 심지어 조합원 모집을 승인한 신고필증 교부 시기에는 토지 사용 권원이 24%보다도 낮은 6.3%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조합원 모집해도 되겠다고 모집 신고 수리했을 때 토지 검토했을 때는 6.3%였고 후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조합원 사업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 중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 몇 퍼센트 이제 동의율을 받았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고작 6.3%에 불과한 토지 사용 권원임에도 불구하고 광산구는 왜 조합원 모집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준 걸까? 그 법을 적용하기는
좀 일렀죠. 그 부분. 당초에는 주택법에서 50% 이상 토지 사용 권한 확보 규정이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법이 개정이 됐어. 그 법이 7월 달에 이제 적용이 돼요. 50% 이상 확보를 해야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 2020년 1월에 발표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건설 대지에 최소 5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는 2020년 7월 24일 시행으로 소천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필증을 발급해준 3월 11일에는 적용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요. 이에 조합원들은 개정법이 발표된 이후에 6.3%에 불과한 토지 사용 권한으로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준 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광산구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런 사기 사건이 많으니까 이런 조합에 대해서 구청 이런 데서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3%는 아무리 봐도 제도기관인데 이게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든가, 좀 더 아니면은 이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풀린 토지 사용 권한 외에도 추진위원장의 거짓말은 또 있었습니다. 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100억이나 남아있대요. 그럼 사업하다가 보면은 잘못 쳤을 수도 있지. 책자를 나눠주더라고요. 금액이 이렇게 얼마 남았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업 못했던 건 미안하다. 대신에 이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조합원들이 다 수긍을 한 거죠. 두 번의 임시총회 결과 투표를 통해 사업 종결을 결정하고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신탁사에 있는 74억 원과 29억 원 규모의 부동산은 현금화하여 돌려주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 하지만 또다시 갖은 핑계를 대며 추진위원장이 지급 기한을 연기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은 소송을 통해 신탁사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탁사로부터 받은 계좌 내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2년 10월에 점거를 하면 그때 하면서 통장에 74억이 있다. 저희는 다 믿었죠. 근데 2022년 6월에 이미 돈이 없는 거예요. 74억이 하나도 없고 3,600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씁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갖고 노는 거잖아요. 신탁사 계좌 내역을 보니 첫 임시총회가 개최됐던 2022년 7월에도 74억 원의 돈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소유 29억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 16채는 총회 이후로 명의신탁, 매각, 그리고 근저당을 설정해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피해자들은 추진위원장 이 씨가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지역주택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의율이나 뭐 이렇게 뭐 설립인가나 받지도 않았으면서 저희한테 받은 것처럼 다 말을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따지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니까 그냥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188억 원에 달하는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신탁사의 사용 내역서를 보니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된 곳은 분양대 행사 S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업무 대행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 대행사에서 홍보 및 조합원 모집은 또다시 분양대행사에 맡겨 진행하는 구조인데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은 분양대행사인 S사에 대해 알아보던 중 수상함을 발견했습니다. 추진위원장이고 분양대행사는 추진위원장의 엄마가 대표고, 근데 또 사내이사로 추진위원장의 친형과 본인도 지금 사내이사로 등재가 돼 있어요. 지금 업무대행사랑 이 업무대행사 직원이 이렇게 분양대행사 겸직하는 거 주택법 위반이에요. 분양대행사 S사의 등기사항을 보면 추진위원장 이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데요. 이는 주택법 13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SNS 사진에서
추진위원장 이 씨와 분양대행사의 대표 원 씨가 모자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으로 추진위원장을 민형사 고소했는데요.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당시 추진했던 추진위원장하고 뭐 관련자 한 2명 정도 저희가 고소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됐었고, 그 이후로 이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서 지금 현재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추진위원장 이 씨. 피해자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법적 다툼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원장 이 씨는 또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최대한 돈을 배상하도록 협조나 뭐 이런 거를 도움을 드릴 테니까 자기 사업에 뭐 사람들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문자가 온 거죠. 네. 추진위원장 이 씨는 장성 남면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지역주택 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제안하며 가입 시 기존 피해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걸 나타나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기 싫어서 한 번도 주기 싫은 거야. 주기 싫어서 뭐 장성에 뭔 아파트? 나는 뭐 조합원 또 모집한다고 계약금 없이 그걸 해준다. 이제 이전을 해준다 이거지 이제 우리를.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 또 사기를 치려고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 조합원은 완전히 개 바보로 취급해버렸지. 한 푼 두 푼 모은 재산으로 집 하나 마련해 보겠다는 피해자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의 꿈은 비참하게 짓밟혔고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거 깨지고 난 뒤에 딸은 지금 빚 갚으러 서울로 갔어요. 여기서는 안 되니까 월급이 작아가지고. 지금 자영업을 저는 이거 자영업을 오래 했죠. 20년 넘게 했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얘기가 됐다. 저는 2013년도에 그 장은 초기였어요. 직장은.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사실은 병원도 자주 다녀요. 너무 약가 나더라고.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도 사귀지, 젊은 애도 사귀지. 다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다 사생활이 있잖아요. 다 그런 게. 수사가 늦어지면서 홀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피해자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좀 빨리 이거를 좀 해결을 하고 저희가 왜냐면 민사 소송 진행 중이고 형사도 고소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 진전이 없다 보니까 거기 조합원에 있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피해를 보셔서 그런지 빠른 시일 내에 한 450명 정도의 분들이 다 이렇게 엄벌해달라 이렇게 해서 탄원서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수집을 했고 그 검찰청에 이제 저희가 갖다 드렸죠.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5년 입주 예정이었던 이곳. 번듯한 새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조합원으로 계약했던 이들이 이제 바라는 건 철저한 수사뿐입니다. 이게 만일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이렇게 피눈물 같은 돈을 벌어서 그런 피해를 입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속히 좀 검찰에서도 나서서 좀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심정이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피해 금액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